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5억 2천만 달러로 하나로 약 3조 900억 원이며 세계 공유국 클럽 29개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의 2019년 공적개발원조 잠정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ODA 확정통계는 올해 12월 발표될 예정인데 공적개발원조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말합니다. 공공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칭여, 차관, 배상, 기술원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ODA의 국제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지난 1961년 설립되었으며 올해 4월 기준 총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공유국 클럽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국제기구, 정부, NGO,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보다 많이 문화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안은 민관협력 워킹 채널 그룹을 통한 ODA 문화 확산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스타트업 CSR팀의 팀장인 문원규입니다. 이번 발표 자료는 총 3부 15장으로 구분되며 크게 분석, 실행, 지속가능성 3가지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 자료는 아프리카 진출 커뮤니티인 고고 아프리카 기술로 사회 문제 해결하는 스타트업, 커뮤니티 스타트업 CSR에서 진행된 문화 확산 사례를 중심입니다. ODA라는 공적 원조 자금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중한 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집단지성으로 연결하여 문화 확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2007년 5월부터 아프리카 진출 커뮤니티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와 공유경제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태계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생산과 유통으로 연결되어 산업으로 이루어져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 비즈니스로 확산될 것입니다. ODA 진행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 공고부터 결과 보고서 일기캐치, 문서, 사진, 영상 데이터가 생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튜닝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이것을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로 변환시켜야 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최소 100조 규모로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ODA 공공 데이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가공하여 맞춤형으로 제공 가능한 진영이 유튜버, 카페, 크리에이터로 3가지 형식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ODA 공공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생산과 유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을 협의체로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커뮤니티 운영 및 콘텐츠 개발자들을 이번 제안 제목인 워킹그룹이라고 부릅니다. ODA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인 무관심인 이유는 대중성이 부족한 공공데이터 개방이라고 IT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ODA 관계자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데이터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 인력 및 재원 확보가 다 부처와 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 경우 자신이 보유한 채널을 통해서만 일부 공식 자료 및 뉴스 위주로 공유를 하다 보니 한정된 데이터량이 유통되어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문제는 바로 한정된 데이터와 과거 형식의 유통 채널이 문제이며 이와 같은 과정을 피드백 데이터로 연결되어 지속가능한 생태계인 집단지성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데이터는 수요자 중심 시각화와 유통 채널이 가장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이외 ODA 사업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 활동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접수가 1,399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시간 3월 13일부터 4월 15일 동안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 전문가 시민단체 간담회, 각종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27%인 3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는 9.9%인 139건, 국토교통부 9.6%, 135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 3개 부처 소관 사업이 47.1%로 659건으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복지와 환경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거 뒤에는 국민참여예산 서포터즈 일기 설발을 통한 보유하고 있는 SNS 채널 활용 및 맞춤 사업 속의 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서포터즈는 연령과 성별이 다양하고 무엇보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채널과 콘텐츠 제작 역량이 다양하여
입체적인 대중소통이 가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가공 및 유통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져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 지역과 부처별로 국민 참여 예산 관련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협치와 사상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99세 할아버지가 유튜브 데뷔 20여일 만에 44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성금을 모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육군 예비역 대위인 99세 톰 무어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는 30일 100세 생일을 맞는 톰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비상이 걸린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에 보낼 성금을 모으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엉덩이뼈 골절 이후 보행보조기에 의지에 걷는 자신이 25m 길이의 마당을 100바퀴 돌 테니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에 보낼 성금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톰 씨가 만든 기부 페이지는 하루 만에 1000파운드가 모이는 것으로 시작해 톰 씨가 100바퀴를 돈 지난 16일에는 900만 파운드이 모금됐습니다. 이에 톰 씨가 추가로 100바퀴를 돌겠다고 밝히고 이행에 나서자 29일까지 2,935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금이 모였습니다. 톰 씨는 공약대로 영국 의료진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한편 톰 씨의 생일이 임박해지면서 12만 통이 넘는 생일 축하 편지가 톰 씨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중적인 공감대를 소셜미디어로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만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개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 확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 가공과 유통으로 문화 확산에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이 사회적인 책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이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워킹 그룹입니다. 유튜버, 카페,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 ODA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워킹 그룹으로 구성하여 ODA 혁신 인증을 유료로 제공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바로 복지부 산하 사회공헌 인증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 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인증을 통해서 정기적인 문화행사 및 교육을 통한 공통적인 사회혁신에 대해서 집단지성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워킹그룹은 지역과 산업별로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ODA 카테고리로 매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참여한 워킹그룹은 ODA 사업 참여 기회로 연결시키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널 활용과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데이터 생산성에 대해서 익숙한 커뮤니티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매일같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 투자를 하는 곳이며 이와 같은 플랫폼에 ODA 공공 데이터를 연동한다면 자연스럽게 문화 확산 및 맞춤형 콘텐츠로 연결될 것입니다. 코이카 유튜브 기준 연간 100건 정도가 업데이트되었다면 네이버 대표 카페 10군데만 잡아도 관련 데이터 수가 10만 건 이상이 업데이트되어 ODA 문화 확산에 명확한 해결책이 가능합니다. 채널 워킹 그룹 운영 시 이전과 보다 효과적인 문화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과 유통 수치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단방향으로 생산된 데이터에 대한 유입 및 SMS 문자 발송 건수이지만 본 시스템 이후에 채널 운영자를 중심으로 피드백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홍보비 경우 이전에는 기획사 위탁 운영비만 지출되어 지속가능 커뮤니티 구성이 어려웠지만 본 아이디어는 기존 커뮤니티를 ODA 서포터즈로 구성하여 창의적인 문화 확산으로 연결됩니다. 다양한 분야와 성별 연령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으로 피드백이 확인됩니다. 또한 피드백 데이터를 통해서 매칭된 사례 및 사전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수요 조사가 가능하여 전년도의 정책 준비 및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성과 측정 또한 입체적인 문제 분석 및 해결책까지 데이터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본 1부는 문제 분석과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이와 같은 워킹 그룹을 어떻게 구성하고 문화 확산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워킹 그룹은 다양한 채널 운영자 및 이용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이버 카페, 유튜브, 마을 공동체, 지역 혁신가, 글로벌 스타트업, 공공 데이터를 활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카페 경우 국내외 지역 기반으로 7만 개 커뮤니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의체 구성합니다. 우수 참여자에게 ODA 문화 확산 인증 제공과 더불어서 해외 사업 참여 기회로 연결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외교부 공공외교단 혹은 ODA 시장조사, 고트라 CSR 사업으로 연계하면 기존 정책 개발할 필요 없이 매칭만으로 가능합니다. 네이버 카페는 집단지성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 비해서 지속 가능하고 문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역 커뮤니티가 이와 같은 ODA에 참여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소비 중심이 아닌 사회공헌과 공신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인증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기존의 네이버 대표 카페 인증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까지 활용하여 커뮤니티 공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ODA 사업 NGO와 크리에이터 간의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매칭합니다. 여기서 유튜버들은 네이버 카페 연기비 채널 공조가 되어 있는 크리에이터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콘텐츠 확보를 위한 소스에 대해서 기존 유튜버보다는 입체적인 활동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공공사업 홍보단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SNS 마케팅을 하여 다량의 데이터 및 공신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NGO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사례 및 콘텐츠를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하고 이들은 원소스를 가공하여 대중들에게 보다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10만 개 이상의 조직체가 움직이는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ODA 사업 중에 새마을운동과 같은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며 마을 공동체를 ODA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서울시 마을 공동체에서는 ODA 사업에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참여를 통해서 국내 마을 프로그램 3,000개 및 1,000개 이상 단체가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고 예상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ODA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을 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문화 확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ODA 사업자들은 현장 체험 전문가로서 현지 매칭만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팀빌딩하여 수혜국으로 ODA 사업 참여가 가장 효과적인 집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마을 미디어 공동체가 서울시에서 구성되어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포괄적인 문화 확산이 연결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역별로 혁신가를 양성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최근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 기반으로 사회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콘텐츠로 연결시켜 문화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해외 진출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코로나 이후에 기존의 진출 지역인 유럽과 북미로부터 차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오랜 수건 사업이 ODA 사업 참여이기 때문에 이들을 워킹그룹으로 초대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개발가로 양성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혹은 ODA 사업에 참여하였던 국제개발가들은 지역별로 혁신가로 커뮤니티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는 지역별로 공동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시키기 위해 메이커 및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가장 높은 스타트업 협의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CTS라는 코이카 스타트업 프로젝트가 있으며 공동체로 구성한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와 연계하여 보다 전문성인 콘텐츠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마을기업, 벤처기업, 협동조합 등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초기 기업들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연령대도 다양하여 고령자들 또한 성공적인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 이후 신시장을 찾기 위한 아이템 및 컨택 포인트를 찾고 있습니다. ODA 사업이 바로 이들에게 효과적인 해외 진출 및 현지 매칭의 기회까지 연결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까지도 함께 연결될 수 있으며 민간 모두에게 문화 확산이 적용됩니다.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ODA 사업까지 효과적인 콘텐츠 확보가 가능해지며 이후에는 ODA 영화제로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스타트업들은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에 대해서 수치적인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ODA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개방하고 있지만 보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스타트업 양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연간 1000여 개 이상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ODA 공공데이터는 개발도상국 진출에 다양한 사업 근거 자료 및 사례들이 있어 매우 유용하며 가공 자료를 통해서 문화 확산 시 세계적인 유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 해결 및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보다 다가설 수 있는 콘텐츠 디자인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ODA 데이터 활용 사례가 몇 건 없어 활용도가 낮다고 개발자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CTS에서 ODA 데이터 활용 벤처기업들을 지원 가능한 임팩트 펀드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창업대회에 외교부 부분이 보다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타트업 양성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ODA 문화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팩트 펀드를 도입하여 개발자와 크리에이터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생태계 구성이 중요합니다. 사회 문제를 일자리로 연결하여 해결하였던 다양한 사례 중에 에어비앤비와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ODA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및 앱으로 개발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임팩트 펀드를 이용하여 생태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ODA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 이해를 돕는 영상 콘텐츠도 중요하며 이것이 크라우드 펀딩과 연결되어 채널 문화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사회공헌센터 사례를 들어 1억 원 비용으로 ODA 관련 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을 시위와 같이 정량정성 성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워킹그룹을 기존의 성장한 지역, 커뮤니티 3,000개만으로 구성하였을 시의 콘텐츠 생산 및 유통이 혁신적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또한 성과 목표를 예측하고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수치로 연결되어 이후 사업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대처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이것을 기반으로 문화 확산에 대한 공동체 구성이 중요합니다. 본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ODA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년도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며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글로벌 진출과 플랫폼 비즈니스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스타트업, 유튜버, 마을 공동체, 크리에이터 등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도를 높여주면서 이들을 공동체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다양한 국내외 일자리로 연결되어 개발 협력 부분에 일일 정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ODA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지역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이들이 콘텐츠 생산 및 유통 중심이 되도록 생태계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다 부처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정책과 연계되어 시너지가 날 것이며 데이터 원소스를 가진 부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본 제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국민참여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착안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치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시황 대처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생성한 공공데이터 개방이 코로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한 중심이 되었고 ODA 사업 또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한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네이버 카페 고고 아프리카와 스타트업 CSR을 통해서 효과적인 문화 확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된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전시켜보다 효과적인 ODA 문화 확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공모 사업에 도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